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관세 판결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가 기업들의 무역 갈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시장은 이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판결이 과연 장기적으로 호재일지는 우려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시장에 관세가 다시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금요일장 마감 사항부터 확인해보면 이날 다우지수는 0.47%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9%, 0.9%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는데요. 지난주는 우량주보다는 다시 기술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오르는데 그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7%, 1.51% 뛰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소액 소폭 무관세 혜택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아마존 주가가 2.56% 올랐습니다. 또 애플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속에 1.54% 올랐고 엔비디아도 1%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구글이 자사 AR칩 시장 확대를 위해서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에 3% 넘게 급등세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도 강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가격 이달 소식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필수 소비자 업종은 이날 대부분 하락했는데 월마트도 1.51%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장 시장은 이번 위헌 소식을 반기긴 했지만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히려 이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헌 판결이 나온 즉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면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이를 법정 최대치인 15%로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의 근거 조항인 232조와 중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썼던 301조 관세가 다시 부활하면서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율을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얼마만큼 때릴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한 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때리고 나중에 협상으로 조정하는 관세 전략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당분간 또 이 과정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에 주의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이 크게 호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D증권의 전략가들은 관세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망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울프리서치는 관세 판결은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장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크게 둔화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이렇게 GDP가 크게 감소한 것은 셧다운 때문에 연방정부 지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연방정부 지출의 GDP 기여도는 1%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소비도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은 연이율 2.4% 증가하면서 직전 분기의 3.5%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기준으로 2025년 성장률은 2.2%를 기록하면서 2024년에 2.8%보다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 헤드라인 PCE 물가는 전월 대비로 0.4%, 전년 대비로는 2.9% 오르면서 전달보다 상승세가 가속화된 데 이어서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또 근원 PCE는 전월 대비로 0.4%, 전년 대비로는 3.0% 올랐는데요. 이 근원 PCE 물가 3.0%는 작년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개인 소비 지출은 11월에 이어서 12월에 이어 0.4% 증가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자 지출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번 지표를 보고 월가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한동안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 데이터도 볼까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2.3으로 나오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온 데 이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제조업 경기는 PMI 예비치 역시 51.2로 나오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예비치보다는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내려갔다는 건데요.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월에 4.0%에서 2월에는 3.4%로 하락하면서 작년 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3%로 안정세 유지했습니다. 국채금리는 관세 철폐 소식의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세로 인한 재정 적자 감축 효과가 감소하면 이 장기채 경매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판결이 시장에서 널리 예상되었던 만큼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디저옥적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유가는 6개월 내 최고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WTI와 브렌트유는 6%에 가까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가장 메인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분기의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37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에 이르고 주당 순이익도 9달러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를 압도하는 실적을 공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데이터로는 27일에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최근 연준이 고용보다는 물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지 파악해봐야겠습니다. 한동안 이어질 관세 변수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갈등, 또 이번 주 나올 여러 빅 이벤트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움직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